안녕하세요. 대체형성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능률김 영어 5과 문법 정리 강의 시작할게요. 자, 교과서 본문 바로 다음 장부터 이제 문법 파트 요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분사구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ing로 시작해서 컴마까지요.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컴마. 여기도 똑같이요. ing로 시작해서 컴마까지 동명사 주어가 아닌 분사구문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말 그대로 분사구문은 이렇게 주절 밖에서 ing나 pp,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구의 형태로 구성된 걸 분사구문이라 부릅니다. 해석은 간단해요. ing 하면서 주어는 동사했다. ing 하면서 주어는 동사했다. 만에 하나 pp라면요, pp 되어지면서 주어는 동사했다. pp 되어지면서 주어는 동사했다. 그럼 그대로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나는 봤다 뭐를. 자, 누가 기다렸을까요? 내가 기다렸겠지. 자, 생략된 접속사는 뭘까요? 그런 건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밑에 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항상 이런 기분이 들었다. 자, 내가 들었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 대략 하나 만들어내면 돼요. 자,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밑에 보시면 그녀에게 나의 노트를 빌려주었다. 그녀에게 행운을 빌면서, 자, 뭐부터? wish라는 동사를 ing 하나 붙이고요. 그 뒤에다가 her luck, 그녀에게 행운을 빌면서. 자, 2번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우리는 그저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 자, 분사구문에서 부정형으로 쓸 땐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not이나 never부터 제일 먼저 쓰고 그 뒤에 분사 쓰시면 됩니다. not knowing, 모르면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자, 세 번째요. 집에 도착해서 나는 깨달았다. 뭐 어려울 거 없죠? arrive를 ing 형태로 arriving home, 컴마.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자, 밑에 이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략히 나타낸 것을 분사구문이라 합니다. 자, 절을 구로 줄이다 보니까, 아니다, 밑에 먼저 볼까요? 첫째, 접속사 생략.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접속사가 뭔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문맥을 통해서 뭐뭐 하는 때 when, 뭐뭐 하는 원인, 뭐뭐 했기 때문에 because, 뭐뭐라면 조건 if, 동시동작 뭐뭐함에 따라서 as나 while 등등 원래 생략된 게 뭔지는 문맥 갖고 파악하시면 돼요. 자, 경우에 따라 원래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접속사 생략 안 하기도 합니다. 즉 ing나 pp 앞에 접속사만 있는 그런 분사구문도 존재해요. 자,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 생략합니다. 자, 이 말은 명제를 살짝 꽈보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면 생략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즉 경우에 따라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도 있을 수 있고요. 접속사 뒤에는요, 생략되지 않은 주어가 있고 그 뒤에 ing나 pp가 뜨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접속사, 그 뒤에 s2, 그 뒤에 ing 라는 형태의 분사구문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이 분사구문이죠. 자, 다시 한번. 쉽게는 얘 없을 수도 있고요, 얘 없을 수도 있고요, 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이때 시제와 태에 유의한다. 좋아요. 밑에 잠깐 보시면요, when I open the window, 첫째, when 지울 수 있죠. 둘째, I와 I 같으니까 지울 수 있죠. 셋째, opened. 자, 원형으로 일단 만들어 줍니다. open. 뒤에 목적어 뻔히 있죠. 타동사란 얘기죠.
능동형으로 쓰셔야죠. ing, opening the window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when을 안 지웠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when opening the window 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반면에 I는 절대 쓸 일은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 유념해 두시고 정리 좀 하시고요. 내려갈게요. 자, 분사구문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략된 접속사가 이런 뜻일 거다 이거예요. 생략된 접속사의 뜻이 대부분 이런 것이니까 분사구문을 보고 원래절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크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를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는 저희가 없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대부분의 경우 생략된 접속사는 as. 왜 그러냐면 차라리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s 첫 번째 시간의 뜻 뭐뭐 할 때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의 뜻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가능하고요. 세 번째 동시동작 이게 이제 저 써있는 부대 상황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뭐 하면서 혹은 둘째 뭐뭐 함에 따라서 가능하고요. 넷째 양보로도 쓰일 수 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as라는 딱 두 글자짜리 접속사인데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사구문을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간에 그 분사구문을 만약에 원래의 부사절의 형태로 쓰시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문제를 받는다면 접속사는 10에 9 혹은 뭐 100에 99 이상 as 쓰시면 틀릴 확률은 진짜 떨어집니다.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접속사는 as.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여기는 예문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조건, 양보, 뭐 부대 상황 무지하게 많습니다. 3번 가볼게요. 자,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ing가 아니라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요. 자, 원래 그 부사절이 수동태였었다면 예를 들어 접속사 있었겠죠. 여기 안에 접속사 있었겠죠. 주어도 있었겠죠.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be, pp 수동태였었다면 비동사를 being이라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도 얘기했었죠. 분사구문은 어차피 문법은 버린 거 의미상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being이나 예를 들어 have been pp였다면 having been 같은 경우엔 큰 뜻이 없죠. 여기에는 큰 의미가 나타나질 않아요. 반면에 얘 뒤에 나오게 되는 누구는 pp는 괜히 헷갈리겠네요. 이렇게만 쓸게요. 얘 뒤에 나오게 되는 pp는요. 얘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수동의 의미를 갖는 분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보다는 뭐뭐 되면서 라고 해석하면서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유념하실 거. ing는 주로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면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일이 극히 드물겠죠. 100%는 아니에요. 뒤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pp 뒤에는 전명구 같은 게 뜨죠. 여기도 그래요. Written in plain English. 쉬운 영어로, 간단한 영어로 쓰이면서 이 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책이라는 게 쓴 게 아니라 이 책이 쓰인 거죠. 원래 수동태였었겠죠. 자, 그 다음 4번 얘기는 뭐 앞에서도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5번 마찬가지요. 분사구문의 부정은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6번이요. 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 경우 분사의 완료 시제를 쓴다. 지금 여기 보시면 because절, 종속절이 과거, 주절은 현재죠. 둘에 분명히 시제 차이가 존재해요. 그럴 때 그걸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have pp의 형태로 바꾸어서 having pp. 결국 분사의 완료 시제를 분사구문에 썼다는 건 대부분 이런 뉘앙스예요. pp 하고 나서. 하면서가 아니라 하고 나서. 얘가 전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주절이 후가 되는 거죠. 좀 자세히 쓰면 여기가 전, 여기가 후. 뭐 썼을 때? having pp 썼을 때. 자, 원래 문장은 당연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밑에 거라고 칩시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하죠. 자, 7번 얘기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니까 다르면 냅두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냅두면 돼요.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being a fine day, 좋은 날이어서 앞에 it이라는 비인칭 주어 냅뒀죠. 왜요? 위랑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8번은 이런 겁니다. 생긴 건 분사구문인데 일종의 수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원래 문장으로 돌려놓으세요. 생략된 접속사가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항상 그렇게 해석되고요. considering, 고려해보면 항상 그렇게 해석돼요. 요런 거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필기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문제들 쫙 풀어보시고 내려가면, 자, 5과에서 중요한 문법 첫 번째 분사구문 얘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또 바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진한 부분 보시면요. 가정법 if 보이고요. hadn't pp. 과거 완료. 좋아.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시제일치. 자, and 하고서 if 뒤에 과거 완료 또 나왔죠? 조건절이 두 개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주절 나와야죠. 일단 조동사 있어야 되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뒤에다가 have pp. 완료. 과거 완료. 다시 한번. 가장 기본.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의 첫 번째 기본은 시제의 일치다. 두 번째. if절엔 if가 있고요. 주절에는 조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요. 세 번째. 직설법으로 바꿀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단 밑에 연습 삼아 조금만 해봅시다. 자, I wouldn't have helped you. 나는 너를 돕지 않았을 거야. 만약 네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좋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if you had not asked me. 자, 시제요. would have pp 과거 완료, had pp 과거 완료, if절, 주절. 자, 2번이요. 만약 그가 네가 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는 더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조동사 써야죠. 주절이니까 would 하나 써볼까요? 그 다음 시제일치 시켜야죠. had pp. 그럼 여기도 would 플러스 have pp. He would have stayed. 그는 아마 머물렀을 거다. longer, 더 오래. 자, 3번이요. 만약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너는 시험을 더 잘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역시 조동사 써야 되니까 할 수 있었다 해서 could 해볼까요? 과거 썼죠? 이제 완료 써야죠. You could have done better. 더 잘 했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On your exam. 당신의 시험에서요. 다시 한번 if라는 가정법을 만나면 빨리 시제를 본 다음에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럼 주절에는요.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시제 일치.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자, 정리해 두시고 밑에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형태가 중요하다고요. 첫째, if를 만났습니다.
둘째, 주절에는 조동사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시제가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 여기 밑줄 친 요 두 가지가 서로 시제가 일치.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자, 시제를 봤더니 과거 완료, 뒤에도 과거 완료. 네, 일치되어 있으니까 시제는 똑같겠죠? 그럼 이름을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직설법 과거와 같은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땐 요 두 가지를 갖고 요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가정하고 싶으면 시제를 한 시제 이전으로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말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 한 시제 이전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가정법이 됩니다. 그럼 시제는 마이너스 1을 하되 이야기는 반대가 되니까 낫을 붙일 수 있죠. 거꾸로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거짓말, 구라를 가지고서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고 싶으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시제가 플러스 1 돼야죠. 과거 완료를 다시 과거로 써야죠. 그리고 똑같아요. 낫을 붙이시면 되죠. 지금 낫을 붙인다는 얘기는 없었으면 낫을 쓰면 되는 거고요. 반대말이 되니까. 낫이 있었으면 이중부정이 되니까 반대, 긍정이 되겠죠. 자, if I had studied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나 시험 통과했을 텐데. 자, 속뜻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 통과하지 못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쓸 거면 시제는 플러스 1. 자,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not 없었죠? not 붙였죠. not 없었죠? not 붙였죠. 거꾸로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다, 못했다. 자, 과거 사실을 썼습니다. 이거를 가정법으로 쓸 거면 시제는 마이너스 1,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 not이 있죠? 지우면 되고요. not이 있죠? 지우면 되죠. 마지막, if, 조동사, 시제, 일치. 자,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념 강의 듣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문제 하나하나 직접 써가면서 풀어보시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B로 내려와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과거 완료에서 조건절의 if를 생략하면 도치하면 됩니다. 즉,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주어 had pp겠죠. 그때 if 생략하면 had 주어 pp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종의 수거처럼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without 플러스 명사. 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수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요 밑으로 이어지는 문제 쭉 풀어보시고, 자, 두 가지 본 거예요. 분사구문이랑 가정법 과거 완료. 본문에서 별표 쳤던 것들이 대부분 얘네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영작이나 문장 전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까지 다 풀었다 치시고 본문 맨 앞 페이지로 갈게요. 자, 본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 오과에서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사구문이랑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걔네들 빼고요. 걔네들 빼고 그나마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만 더 해봅시다 해서 첫 번째 페이지 6번, 7번, 8번 문장 요렇게 좀 볼 겁니다. 얘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자, 6번과 7번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의 동사 뒤에는 should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should가 있건 없건 무조건 원형의 형태여야 한다는 거. 과거형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과거형이라고 괜히 시제일치로 과거형 쓴다. 절대 아니라고요. 6번 문장은 게다가 and 병렬 뒤에 wait for도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waited for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리겠죠. 자, 요 얘기 하나. 그 다음 8번에는요.
주어, 동사, 보어의 문장은 보어, 동사, 주어로 도치하기도 한다더라. 이게 8번 문장이었고요. 요 6, 7, 8번은 이래저래 같이 중요한 세트고 밑에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6번, 7번과 관련된 주요 명제 동사,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 대표적인 예를 들라면 본문에 나왔던 claim과 suggest 뿐만 아니라 demand, require, order, request 무지하게 많아요. 자, 얘네들은 목적어로 대절을 취하죠. 대디야 해야만 한다고 주장, 요구, 명령, 제안하다. 이 해야만 한다라는 뜻, 당위성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should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서 다 아니까 안 쓰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should가 있어도 없어도 중요한 건 여기 원형을 유지한다는 게 포인트죠.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 대절이 나왔다고 칠게요. 자, 목적어절, 대절. 당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should가 꼭 들어가야만 하지만 너무너무 필요해서 안 쓰기도 한다고요. 자, 그럼 실제로 눈에 should가 안 보인다 칠게요. 안 보인다 치고 주어가 하필이면 he입니다. 자, 시제가 현재면 goes라고 쓰나요? 안 되죠. 자, 시제가 과거면 went라고 쓰나요? 안 되죠. only 한 가지 go라는 원형의 형태만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8번 문장과 관련해서 보어 도치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호로 얘기하면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보어라는 걸 쓰죠. 요걸 거꾸로 보어가 앞으로 동사는 가운데 주어를 뒤로 빼는 이렇게 보어 도치 구문을 만들 수도 있대요. 자, 포인트 이런 걸 예를 들기 전에 일단 이게 왜 가능한지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사 중에 비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am, are, is, was, were. 어렵지 않죠?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equal이란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배우면서 영어를 시작했단 말이죠. I가 boy죠. boy가 I죠. you가 girl이고 girl이 you죠. I am a boy, you are a girl. 어려운 문장 아니란 말이에요. 자, 비동사는 이렇게 equal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뭘 쓰면 되냐? 주어와 완벽하게 똑같은 명사를 쓰던지 아니면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쓰시면 되고요. 주어와는 상관없는 부사는 쓸 수가 없죠. 자, 이걸 정말 수학으로 바꿔볼게요. 2는 1 더하기 1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도 성립하죠. 그렇단 얘기는 명사나 형용사를 맨 앞에 먼저 쓰고 보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동사를 가운데만 쓰면 등식은 성립하겠죠. 자, 주어는 어디로요? 뒤로 빼면 된다. 지금 요 얘기를 그냥 기호처럼만 정리한 게 요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면 시간은 빠르겠지만 이해하면 오래 갑니다. 이해하면 오래 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요. 보어 자리엔 형용사랑 부사 중에 뭐 써야 됩니까? 하면 형용사 쓰셔야죠. 이 자리 형용사 써야 된다. 두 번째, 도치했으면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고요. 5과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